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송 주유소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1회를 맞이해서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저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요. 자세한 종목 이야기부터 꿀팁들까지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불금을 보내는 방법 저희 주유소 콘서트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위원님인지 정말 궁금한데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도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인지 저는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주연 전문가님이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 사실 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주연 전문가님 나오시겠다 하고 다들 아셨을 것 같은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네. 뜸을 들였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콘서트 또 1회 주인공을 맞이해서 머리도 한껏 멋을 부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벌칙이라고 해야 될지 혜택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첫 종목이라서 네. 주유소 또 개편하고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 그 되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주셨는데. 네, 이제 첫 번째 방송이다 보니까 네. 좀 방송에 적응하느라 약간 좀 정신이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찍었던 종목이 네. 상한가에 벌써 3종목이나 네. 들어가서 아니 신내림이 받은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보는 눈이 대단할 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지금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비결이 뭔가요? 급등주를 이제 자주 해봤던 경험이겠죠, 아무래도. 역시, 네.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좀 경험을 자주 해보고 그럴 때 매매를 자주 해본 사람들이 짤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재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많은 분들 좀 어떻게 하면 그런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주유소의 자랑이죠. 언택트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주유소 콘서트 함께 즐기고 야광봉을 흔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저희 콘서트와 더불어서 앞으로 주유소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콘서트를 시작해 볼 텐데 저희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오늘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다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것들이었잖아요. 네. 또 4.7 보궐선거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 당선이 돼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테마들이 있을 때마다 굵직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테마를 잘 타면 정말 좋은데 그 테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확 물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그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종목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테마주 잘만 이용하면 재미있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재미있게 매매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테마주들이고요. 이 테마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투자는 이렇게 기업 분석과 내재 가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어떤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룰 안에서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마주의 공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테마주라는 것은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뭐 여러분들 지금이야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4차 산업, 뭔지 알지. 혁명 네.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그 용어가 나왔을 때 그게 뭐지? 다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테마들이 이제 좀 이런 신종어들이 함께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급등락이 많다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나 테마주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나 테마주 같은 거 안 해. 딱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신단 말이죠. 네, 한 번 데이면은 너무 네. 아프니까. 그렇죠. 저 역시 이제 20대 중후반 때 한참 그 매매를 할 때 이제 테마주들 하다가 깡통도 차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역시 투자는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몇 년간 이렇게 중장기 투자만을 좀 고집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테마주에 눈을 뜨게 됐는데 이제 그게 바로 대선 테마입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 꾸준히 나는데 나는 같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종목들로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테마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 테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결코 나쁜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약간 그 테마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시고 방송을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주제는 테마의 탄생과 소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텐데 뭐 딱히 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없고 그냥 테마주들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하는 겁니다라는 부분을 그냥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린이 분들 많으시고 차트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함께 보면서 차트를 볼 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차트상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을 때 고점에서 크게 물려서 고생하지 않는지 이런 팁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의 탄생과 소멸 이제 강의 들어갈 텐데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식 콘서트니까 네. 노래 한 곡 하고 갈까요? 콘서트라는 그 제목에 맞게 좀 네. 노래도 준비하고 저희 춤도 준비하고 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했는데 네.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약간 좀 트로트 쪽으로 준비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 나이대에 좀 맞게끔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브레이크댄스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시청을 그렇죠. 하고 이게 계시니까 수요없는 공급일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좀 네. 조심스럽네요. 네, 다음에는 정말 여러와 같은 성화가 좀 몰린다면 네. 진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테마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자, 테마란 뭔가? 테마의 정의를 일단 제가 내려드릴 텐데, 이게 뭐 딱 교과서적인 정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테마의 정의는 사회에 이제 일어나는 특정한 이슈로 인하여 여러 종목들이 이제 함께 움직이면서 어떠한 군을 이렇게 이루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분들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다 함께 어떠한 사회적 이슈,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서 우리는 자율주행 4단계로 갈 거야, 뭐 5단계로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 이걸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뭔가 테마가 뭐 어떤 작전을 하고 막 나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현상에 의해서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군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운주들 요새 강하고 건설주들 강하고 건설 섹터 강합니다, 해운 섹터 강합니다 하는데 건설 섹터라고 얘기를 하지 건설 테마가 강하다 아니면
뭐 해운 테마가 강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섹터를 떠나서 그 기업들이 이제는 예전에 본연의 그 사업을 하기보다는 또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섹터에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같이 전기차 테마로도 엮이고 수소차로도 엮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관련 그렇죠. 수소 테마주로 이제 또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코 테마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테마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뭐 그린 뉴딜, 데이터 뉴딜, 가상화폐, 정부 정책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네. 테마라고 하죠. 그렇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코 테마라는 것은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테마주를 하셨다가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테마주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손실을 아예 안 날 수는 없어요. 손절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손실 나는 확률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다음 역시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네.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위원님. 뭐 아닙니다. 뭐 아마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네.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네, 그냥 대단한 그래도.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기대감을 불어넣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채널은 고정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상한가를 3번이나 맞으셨는데, 네, 알겠어요. 계속 듣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하루 만에 상한가 3번을 맞은 거지 뭐 도노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한 달에 뭐 한 2-3개 정도는 이렇게 간간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는데 네. 하루에 3개가 나온 건 처음이다 보니까 쓰리상이라고 조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네. 자, 테마주는 위험하지 않나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테마주 하지 말아야 하나, 테마주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겪어보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테마주입니다. 자, 주식 자체가 위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도, 2007년도 말부터 해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경기에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많은 대형주들, 우량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투를 잡았던 분들은 테마주가 아니어도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은 이제 뭐 탈출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게 테마주든 아니면 뭐 삼성전자든 어떤 종목이든 내가 주식을 매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사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어떠한 아무것도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단 1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뭐 테마주든 우량주든 가릴 거 없이 위험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그리고 B라는 종목을 샀을 때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을 따져본다면 어떤 위치에 있던지 50대 50이라는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뭐 거기서 기법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자리에 샀을 때는 뭐 70%의 확률로 올라가고 손절하는 경우는 30%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올라갈 확률 반, 내려갈 확률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라갔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내려갔을 때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할 건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여러분들이 짜여 있지 않는다 하면 우량주를 하든 테마주를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입니다. 그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는
기대감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업이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더 좋아질 거고 내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매수 심리가 모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는 기대감이라는 부분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유연한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테마주를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실패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실패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 하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추격 매수. 제가 서울경제TV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항상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거나 네. 어떤 이야기들을 진단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그쵸. TV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마다 분할로 사세요. 그런데 제가 한 주식을 한 20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뭐 그렇게 주린이 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경험이 이제 오래 쌓이다 보니까 결국 내 계좌를 지켜주고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내 손가락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구나라는 결과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쫙 올라가면 아니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으면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뭐 추격 매수는 테마주뿐만 아니라 뭐 우량주든 그쵸.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급등할 때 추격하는 것은 여러분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따라잡지 말라는 말인 거죠,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빨간 장대 양봉이 서고 네. 나를 이 호가창에서 태워가지 않을 것 같은 그 긴박한 순간 그렇죠. 그때 올라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한 2, 3일 정도 기간도 있었고 그렇죠.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관심 네네. 종목에 놓고. 노란톡방에서는 일성건설, 그다음에 뭐 특수건설, 그리고 요번에 동진건설, 네. 동신건설 건설, 뭐 벽산. 어떤 걸 갖다가 사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 얘기를 했던 종목들 중에 이제 벽산이랑 그쵸. 이 중에서 어떤 걸 살까요? 하길래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벽산을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일성건설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네네. 이제 대북 테마들이 불 때 이제 그 북한의 지도자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다 앞에. 그냥 약간 유머러스하게 했던 네네. 말이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좀 기억에 좀 남게끔 네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려 시멘트도 이제 북한에는 고려 항공이 있고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뭐 북한 하면 고려 시멘트와 뭐 일성건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그냥 장난스럽게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 종목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뭐 그런 물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꼭 시간이 지나서 급등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쫙 뻗어가고 있으면 그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살까요? 지금도 늦지 네, 않았나요?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일 아침에 사면 어떨까요? 장이 끝났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터지기 전에 선침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이 이제 쉽지 선침해 쉽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너리 포트 보세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면 뭐 아침에도 요즘은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막 보성 파워텍도 드렸는데 그날 바로 급등이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방송에서 이렇게 시초가에 사라고 추천을 하면 사람들이 수급이 몰려서 그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러더라고요. 방송에 오히려 그런 종목이 이름을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방송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방송에 나오면 그 종목을 안 봤어요. 한동안 개인들이 너무 많이 꼬여서 그렇죠. 눌리겠구나. 또 개인적으로 이런 매매를 하실 때도. 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뉴스가 나오거나 개인들이 많이 알게 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시세는 나오지만 피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노리포트 보세요. 손절 나가는 것도 꽤나 네. 있어요. 오후 2시쯤 이제 도너 리포트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정원님?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네. 이제 뭐 요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손절이 나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간에 이제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한 공략이다 보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10번 중에 6번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짧은 손절로 인해서 나머지 6번은 큰 수익을 낼 때 결국 계좌는 빵빵하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큰 수익을 한 종목으로 이렇게 쫙 내시는 분들께서는 3할 타자가 되셔도 충분히 수익을 냅니다. 그만큼 7번의 손절을 잘 해내고 3번의 수익을 크게 냈을 때 여러분들 계좌는 결국 불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테마주 공략에 실패하는 부분에서는 추격 매수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분할 매수가 또 없습니다. 분할 매수 하시라고 현금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분할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성공 확률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진짜 주식의 신이야. 신도 신보다 더 잘해. 여기서 사면 내일 무조건 올라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좀 키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없다라는 부분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가 전혀 없어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제가 뭐 종목들 한 3-4개를 뽑아놓고 내일 아침에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할 거야. 아니면 뽑아놓은 종목들을 보니까 중장기 종목 중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거야. 어떤 가격대가 오면 매수를 하고 거기서 올라가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아니면 거기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손절을 할지 아니면 2차 매수를 할지 3차 매수를 할지 이런 시나리오를 짜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이잖아요. 이제 많이 깨지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배우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주유소에서 며칠 전에 이제 보궐선거 날이었죠. 네. 투표하고 4월 7일 날. 네. 오셨다고 하고 이제 다 투표하신 분들 이제 저녁에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네네. 유시민이라는 키워드를 맞아요. 뇌구조 시간에 이야기를 뇌구조 했죠. 시간에 올려놨었고 보궐선거 결과라고 올려놨었어요. 네.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이 보궐선거가 야권이 이길지 여권이 이길지 저희는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출구조사로 그렇죠. 네네.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가지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야권이 이겼을 때에 이 지금 현재 야권 주자들, 관련 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그리고 여권이 이겼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테마주도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정말 굉장히 많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 사회적 현상과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과 그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이제 단일화를 할 때쯤에 결과가 나오기 전날 제가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내일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승리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알레비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네네. 가지 종목들이요. 그렇다면 주가가 그렇게 급락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얘기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절해야 되나요? 뭐 팔아야 되나요? 뭐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안철수라는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후에 단일화를 거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화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안랩이나 써니전자 그리고 까미 ENC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 나올 거를 떨어졌을 때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내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어요. 거의 한가까지 가는 수준이 나온다면 코로나 이전의 주가와 동일하네요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개인들이 안철수 후보가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뭐 팔아야겠다. 주가 많이 빠지니까 팔아야겠다. 손절이 막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물량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수급 논리랑도 비슷한 것 같네요.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막 투매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누가 받아가는지, 개인들이 투매가 나왔을 때 또 그걸 누가 담아가는지 봐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거랑 비슷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투매를 유도를 하는 행위들도 있지만 네. 이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큰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뭐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 정부 정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선거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상황을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단일화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급락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험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그 종목들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 단일화에 떨어지면서 대권 주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대선주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급락 나왔을 때 바닥권에서 안랩을 사세요. 그리고 뭐 써니전자도 좋고 까뮤도 좋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두시면 주가가 시간이 지나 보시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리고 주유소에 나와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한 그렇죠, 2, 3일 있다가. 네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올라서 한 20%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벌써.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시장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투매를 했지만 결국 대선 테마로서는 아직 기간이 유효하고 그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급락이 나오고 나서 주변 분들께 안철수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인터뷰도 스스로 하세요. 네. 아니,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네네. 정치 경제학 박사신데 여쭤봤더니 네네. 아버지께서 힘들지 않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안철수는 이제 좀 힘들지 않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뭐 정치인으로서의 그렇죠. 할 일은 있고 그리고 뭐 충분히 이렇게 뭐 활동을 어떤 왕성하게. 네. 활동을 통해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그렇죠. 네. 않겠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뭐 10분 중에 9분들이 안철수 안 돼. 부정적으로 그냥, 얘기하시군요. 에이, 네. 뭐 안 돼. 그냥 뭐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 단일화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많이 뒤로 밀린 게 아니겠냐. 뭐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대선 지지율을 보면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죠. 이제 1위는 이재명 지사로 이제 네네. 좀 많이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게 올라왔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정세균 그 장관, 네. 그러니까 총리죠. 네, 네, 국무총리요. 총리 관련주들도 있는데 그분 지지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의 인지도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전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대권 주자로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추후에 안 나온다고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릴 때 그 뇌 구조에서 유시민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권이 이제 부산과 서울을 다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권에 있는 이낙연 대표 네. 같은 경우는 선거에 진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대권에서 여권보다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또 약세일 수 주가가 있겠죠. 네. 약세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과 이재명 테마를 놓고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주가가 좀 변동성이 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릴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내리면 이 결과로 인해서 내일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안내과 똑같은 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가게 된 거고요. 에이텍TN이 그날 조정을 받다가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보궐선거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보궐선거를 여권에서 졌기 때문에 종목이 안 좋아지는구나 하고 막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짧은 생각이고 결국은 대권 주자로서의 이제 부각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스토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대단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니면 이제 대선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겪어보니까 뭐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좀 복잡한 정치 테마는 살짝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뭔가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테마들은 조정이 나올 때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야권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 이제 유망한 주자 2명이 조금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이 여권에 좀 더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여권의 흥행몰이를 해줄 수 있는 주자가 한 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권 주자로서 부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상한가가 하나 갔습니다. 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축하하신다 안 하셔가지고 살짝 지금 이거 뭐 너무... 아니요. 제가 감탄하고 있다가 네. 너무 상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한가 가는 게 전문위원님들 이야기만 들으면 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 저도 주식 매매를 하면서 한 번도 상한가에 종목이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선 테마를 바닥권에서 좀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게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급등락이 강하고 상한가가 자주 나오고 이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건데 이제 대선 테마는 테마주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한가가 자주 나오고 이제 강세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가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을 하시고 뉴스를 봤을 때 이 뉴스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주가가 흘러갈지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지나간 뉴스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시고 하신다면 충분히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료의 사이즈를 좀 잘 모르신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재료의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가 이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임팩트를 얼마나 줄지에 대한 부분의 사이즈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 우리나라 한참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 반도체 불매운동하고 소재를 갖다 갑자기 뭐 차단하면서 불매운동 나오고 애국 테마가 막 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애국 테마는 얼마나 강한 테마일까? 얼마나 그러니까 주가가 반짝하고 끝날지 아니면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되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좀 쭉 쌓아 보시다 보면 나중에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어떤 뉴스가 났을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하고 관련주들을 자연스럽게 찾으시게 되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공략해야 될지 이런 게 순차적으로 쭉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세라는 게 이게 네. 전문가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만 시청자분들이나 또 주식 초보자분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속임수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혹은 속임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추세라는 게 차트도 지나간 부분이고 네.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세라는 부분은 어떠한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한 방향으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막 3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추세 꺾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차트를 보면서 나중에 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뉴스가 갑작스럽게 나오면 이 좋은 뉴스인데 하고 주가는 이미 저 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많으세요. 보면- 상담 받아보면. 그렇죠. 상담 받아보면 정말 많잖아요. 뭐 바닥에서 벌써 3파, 5파 상승이 다 나오고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을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바닥권에 잔잔하게 있을 때는 아무도 눈길 주지 않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이슈나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고 거기에 매수세가 붙고 또 붙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제지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뭔가 이 쓸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하루에 또 돼야죠. 정말 많은 기사들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분명히 신경을 쓸 거다라는 논리로 제가 이제 뉴스에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면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거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바로 꼭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테마주를 공략하면서 실패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거는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종목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량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LG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바닥권에서는 그런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가권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애플카 얘기 나오고 뭐 전기차 뭐 플랫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결국은 뉴스가 나오는 시점, 정말 호재성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테마주 공략 핵심 좀 빨리 갈게요. 돈의 흐름을 읽어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뭐 당연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느냐, 어느 섹터로 쏠리느냐, 결국은 수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거래대금은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사람들이 매매를 활발히 했나, 그게 결국 시장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읽다 보면 다음에는 돈들이 저쪽으로 가겠네라는 경험치가 쌓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읽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슈의 파급력을 생각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온 이슈가 얼마나 시장에 큰 임팩트를 미칠지.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저는 화요일 날 출근을 해서 그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모든 종목을 다 손절하라. 그리고 인버스에 몰빵합시다라고, 곧버스에 몰빵하자고 그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전부터 이제 고버스를 좀 모아오긴 했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차 경제, 그러니까 금융위기만큼 큰 폭락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것 역시 물론 경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뉴스나 지난 차트를 보더라도 이때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지? 하고 뉴스들을 쭉 챙겨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전조 현상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게 된다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이런 뭐 대응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세 번째 서열 정리입니다. 테마주들은요 항상 대장과 부대장 그리고 뭐 쫄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하게 맨 처음에 상한가를 팍 들어가면서 내가 대장입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과 그 종목이 상한가 가고 나니까 바로 따라서 뒤따라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뭐 한, 둘, 셋 이렇게 1, 2, 3 순위로 이렇게 나눠 두시고요. 보통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대장주가 한 뭐 3% 조정을 받으면 부대장이나 쫄따구들은 5%에서 막 10%씩 빠지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럼 더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노리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상승 추세 정배열 초입에서 공략하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닥권에 딱 누워 있는 종목들 그런 거 이슈 없고 기대감이 없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KB금융이라든지 AK홀딩스라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말씀드렸던 중장기 종목으로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은 결국 바닥권에서 노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세를 노리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은 종목입니다. 결국은 바닥권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정배열 초입.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5번 상승할 종목이라면 싸게 사려고 노력해라.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혜양조라는 종목이 이제 유시민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가 갔는데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바로 그날 사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 어저께 장대 음봉이 쭉 떨어질 때까지. 왜? 저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 걸 알고 있는데 가기 전에 최대한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했는데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내릴 때 싸게 모아놨더니 수익을 주더라. 결국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쇼티지가 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재지 쇼티지가 난다더라. 물류 창고가 부족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종목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 분석이라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엄청 저평가되었는데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어. 근데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이거는 이런 이슈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거야. 애국 테마가 불었어요. 막 모나미 볼펜이 이제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동진 세미캠이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목이 막 급등이 나오니까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면 사는 겁니다. 급등이 나온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결국은 올라갈 종목이라면 싸게 사야죠. 싸게 최대한 분할로 여러 번 나눠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면 결국 그만큼 더 이득을 보는 거죠. 100원이라도 싸게 사면 100원이라도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6번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7번 몰빵 금지. 한 번에 뭐 40%, 50%, 뭐 난 두 종목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캘핑 칠 거 아니면 한 방에 몰빵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요. 이 종목 내가 안 사고 올라가면 뭐 그뿐이지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종목은 2,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주식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8번입니다. 9시 뉴스에 나온 이슈는 절대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종목이 올라갈까요? 반짝하긴 할 거예요. 반짝하기는. 그런데 보통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이만큼 갭 떠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음봉으로 내려 꽂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이슈가 되는 뉴스는 걸러내는 게 그렇죠.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테마가 왜 테마의 꽃인가? 뭐 대선 테마 제일 강하니까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뭐 3배에서 10배 상승하는 종목들이 출연하고 성공 비결. 자, 망하지 않을 종목을 골라라. 특히 이제 대선 테마에서는 대선 테마는 좀 기간이 좀 길게 가거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아니면 뭐 석 달 이렇게 가고 끝나는데 대선 테마는 좀 길게 가요. 한 6개월, 뭐 1년,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이후에 한 1, 2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대선주들을 바닥에서 찾아두시면요. 한 2, 3년 동안 가져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게 바로 대선 테마고 사이클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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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두면 계속 할 수 있겠죠. 앵커님 혹시 카드나 뭐 포카나 아니면 네네. 고스톱이나 이런 거 치실 줄 아시나요? 옆에서 보는 거가 더 재밌어서 저 네네. 보기만 했는데 왜 그러시죠, 전문가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네. 화투나 우리가 아니면 이제 그 그런 카드 카드놀이들, 게임을 네. 결국 한 번 배워두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안 까먹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까먹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분명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지나간 자료가 아니라 다음 대선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얘기 나오죠. 급등 추격 매수 하지 말 것, 조정 시 분할 매수 버티기, 대선 테마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인물별로 뭐 이런 뭐 테마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네, 공부용으로. 네, 지금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사서 묻어두는 시점이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 테마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빼먹지 않고 매매를 하고 계실 거고 지금 앞으로 내가 좀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이런 테마주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액 뭐 깨져보면 어떻습니까? 깡통 차면 어때요? 네. 여러분들 몇 번 깡통 차고 나서 매달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된다 하면 왜 도전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아우, 사실 그렇죠. 큰 그 금액은. 가족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젊었을 때 직장 네. 구하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용으로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테마의 이제 뭐 탄생과 소멸 테마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은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리스크를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자, 차트를 보면 어떤 종목일까요? 자, 동신건설부터 볼까요? 네. 동신건설입니다. 자, 동신건설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네. 여러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그 차트에 대해서 차트를 왜 봐? 기업 분석을 하고 사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 분석 보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도 차트를 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치만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차트를 참고를 합니다. 저도 차트를 절대적으로 맹신을 하는 게 아니라 참고용이에요. 그렇죠. 상호 보완적인 거죠. 네. 참고용인 거지. 그래서 차트를 딱 이렇게 켰을 때 동신건설이 뭐 상한가를 갔다고 뭐가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네. 뭐 지인이 얘기를 했던 뉴스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이 딱 이제 얘기를 들으면 그 기업 내용을 볼 거예요. 돈은 얼마나 버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디에 있는지, 대주주는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괜찮은 회사네.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차트를 딱 여셔가지고 바닥권 그러니까 지금 주가 차트를 딱 이렇게 보시고요. 한 600일 정도 뭐 그 이상 더 크게 보셔도 됩니다. 최대한 차트를 늘려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10년 전, 20년 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바닥권부터 해서 얼마나 올라왔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작년에 좀 바닥권에서 빌빌대다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무죄 선언 받으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다시 살아났구나.
그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네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냥 차트만 딱 봤었을 때는 5,000원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네. 지금 주가가 65,0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올랐어요? 10배가 넘게 올랐죠. 10배가. 그럼 주가의 위치가 10배가 넘게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오른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거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내 희망 말고 자기의 희망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배 네. 갔는데 100배는 왜 못 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게 계세요.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차트를 쫙 돌려서 옛날에 올랐던 종목들, 예전의 테마들 쫙 한번 보세요. 몇 배씩 올랐는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10배 이상 오른 종목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투자를 하는데 확률이 낮은데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확률이 높은데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높은데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주식의 기본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인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선수들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응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왜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10배 오른 거를 사서 내가 여기서 뭐 따블이나 따따블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뭐 한 10%만 먹고 나와야지.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대응이 안 되는데 왜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상가 가기 전에 제가 주유소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데,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노란 톡방 들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 그렇죠. 굳이 다 올라간 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열어봤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나, 바닥에서 얼마나 바닥에서 떴는가. 얼마나 올라와 있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배, 2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면 2,000원, 한 13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에서 한 130% 정도까지 올랐던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셔도 되는데요. 막 지금 요번에 동신건설이 이렇게 10배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갔으니까 나도 그런 종목 해야지 하고 잘못 덤벼드시는 경우는 정말 산타마리아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이 부러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지금 동신건설 네. 12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기간 조정과 이제 이렇게 가격 조정을 거쳤잖아요.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박살나버린 종목들도 많이 나옵니다. 추세 꺾이는 종목들. 그렇죠. 완전히 추세 꺾여버린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세력이 있던 없던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랐던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이런 추세가 부러지는 경우가 좀 드물고 시장이 좀 안 좋은 경우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조정을 좀 거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고점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제 세력들 물량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올라가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이 올라가느냐?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선이라는 이 일정이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또 더 들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도너리포트에서 이제 우리 공략했던 종목이고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TS 인베스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창투사들 제가 바닥권에서부터 여러분들 작전 타임 시간에 계속 보시라고 이제 이쪽 테마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TS 인베스먼트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듯이 이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결국 이 크래프톤이 지금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에 상장을 하게 되면 TS 인베스먼트가 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이익이 좀 커질 거다. 뭐 이런 부분에서 네. 주가가 이제 계속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부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러한 이슈나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 저희가 돈놀이 포트에서 공략했던 지점 보면 이 지점이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4,000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닥권에서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2,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니까 네. 한 배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가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말인데 야 세력이 이거 먹으려고 올렸겠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꿈을 꿨겠지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주가 이제 작전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뭐 한 배 먹으려고 주가를 올렸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너무 많이 오른 거 여러분들 막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여기서 이 종목이 조정기를 거치고 더 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가?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적이면 실적, 아니면 뭐 이슈면 이슈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너무 고점에 떠 있는 공략 그리고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면 테마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알찬 강의 계속 듣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언택트로도 그렇고요.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언택트로도 그렇고요. 우리 언택트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안녕하세요.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손 흔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언택트도 그렇고요, 뭐 노란톡도 그렇고요. 저희 전문가님 이제 강의가 너무 재밌어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먼저 보자면 언택트 시청자분이 테마주의 생명력은 그럼 언제까지로 보면 좋을까요?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써니고고님께서 생명력 좀 정의하기 어렵긴 한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 테마주의 기대감이 어디까지 살아있냐라는 부분이랑 똑같은 질문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TS 인베스트먼트를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이 이제 투자한 회사에 IPO가 있다라는 부분. 뭐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아기상어는. 이제 그 스마트 스터디가 IPO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이거를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 IPO라는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일주일 전에 굉장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그게 죽어버리는 경향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DPC 같은 경우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DPC 볼게요. 자 DP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자 줄이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이제 빅히트에 지분을 투자한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그런데 상장하기 이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며칠 전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딱 상장하는 날 끝난다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어떤 일정이 있다면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거와 관련된 테마들의 생명력은 점점 줄어들어 간다. 그러니까 힘이 많이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서 얼마나 올라왔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DPC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 이전에 뭐 상승 출발 한 5,000원대를 생각해서 2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2만 원 가면 4배가 오른 거잖아요. 4배가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탄력이 줄어들면서 박스권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박스권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고점에 사는 사람들 많을 거고 저점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계속 같은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 거기가 매물대가 많아져서 결국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테마의 일정과 기간이 얼마 안 된다 하면 결국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들어온 질문은 더 많은데 저희가 너무 재미있는 강연 이야기에 빠져드느라 다 소화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2부에도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출연을 하시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1부 열심히 콘서트 이야기를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1부 콘서트 마무리를 좀 하고 2부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